이 부분들이 결국에 하반기 중후반 이후에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가장 큰 두 개 재료다라고 저희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안녕하십니까. 국내 채권 담당하는 김상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7월 하반기를 앞두고 금리가 최근에 조금 고점에서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변곡점으로 작용을 해서 채권이 강세를 보일 것인지, 아니면 조금 지켜봐야 될 제휴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8월 정도까지는 변동성 장세가 불가피할 것이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료에서 써드린 것처럼, 제목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에 하반기에는 자금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이 좀 개선될 수 있는 여지들이 분명히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가장 큰 틀에서 경기 국면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리와 상관성이 높고 지금 현재의 우리나라 경기를 대변하는 게 결국에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들이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저희는 고점에서 이번 달 발표가 되면 3개월 연속 하락하는 부분들이 이어질 거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고점을 찍었고요. 지금 2개월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과거 70년대부터 지금 이번 사이클까지, 이번 사이클을 제외하고 총 13차례 정도 고점에서 저점까지 내려가는 이 사이클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이클들의 평균 주기가 내려가는데 한 1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 3분기 정도가 이 동행지수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좀 하락하면서 바닥을 다지는 이 국면이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과거에도 동행지수가 꺾이자마자 금리가 꺾이는 건 아니지만, 동행지수가 내려가는 국면에서 금리도 같이 펀더멘탈을 반영하면서 하락했다라는 점들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경기가 꺾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금 당장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냐에 대해서는 퀘스천 마크를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월에서 8월 달에 이 변동성이 좀 확대될 거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동행지수가 꺾이는 모양새들이 과거랑 좀 어떤 때와 닮았는지 저희가 좀 찾아봤는데, 첫 번째로 선행지수가 일찌감치 꺾였고 동행지수가 좀 늦게 꺾이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크로스가 좀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동행지수의 고점이 선행지수의 고점보다 높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특징이 2008년 때만 유사하게 이러한 흐름들을 보여왔었고, 다른 시기와는 좀 비슷한 부분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08년, 저희가 이번 하반기 전망이나 지금 이제 7월 달 전망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지금 경기나 그리고 금리 수준들이 반영하고 있는 그 형태가 2008년 경로랑 상당히 닮았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008년도에 금리를 보시게 되면 금리가 좀 빠지는 듯 했으나 동행지수 고점으로부터 6개월 정도까지는 방향성을 띠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8월 정도까지라고 이번 사이클에 녹여보면 좀 기간이 좀 나와서 저희가 6월에서 8월 정도는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행의 수정경제 전망 패턴을 보더라도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하향 조정하고 물가 전망치는 대폭 상향 조정했던 때가 또 2008년밖에 없습니다. 2000년 이후로 볼 때. 그러니까 그때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눈치 싸움,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이라는 이 프레임 두 가지가 공방을 벌이면서 눈치 싸움을 보였었다. 그리고 실제로 성장률이 대폭 하향 조정되는 시기에 그 전후의 금리가 뚜렷한 방향성을 띄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그 소비 쪽과 물가 쪽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금리가 좀 시차를 두고 8월 이후부터 3분기 말 4분기부터는 좀 하락 전환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선 소비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 쪽에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침체 수준을 반영을 했고, 어제 저녁에 발표된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심리지수도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2분기께 분기별로 발표가 되는데 1987년 데이터 집계 이후로 가장 많이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오미크론 정점이나 방역조치 해제 시기가 당연히 시차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희는 기준금리를 2% 그 이상 도달하는 구간이 이번 7월 금통위부터 시작돼서 3분기 정도에 2%를 뛰어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과거에 가계 소비 대비 순이자 부담 비중이
전고점이 3.4%인데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계 소비가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소비가 하계 휴가 시즌 이후로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좀 아닐 수 있다, 아닐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발표된 이 서베이 지표를 보시게 되면 소비 지출 전망이 여태까지 다른 나라와 다르게 계속 우상향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꺾이는 모습들이 오늘 드디어 발견이 됐고요. 그러니까 4개월 만에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계 수입 전망은 2021년 12월부터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임금 수준 전망도 거의 지금 횡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었을 때 향후 소비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가계 수입이 올라가거나 임금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과거처럼 정부 이전 소득도 없는 상황에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이 소비 지출 전망이 실제로 유지가 돼서 민간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도 시차를 두고 좀 꺾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추가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3분기 중반 이후부터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 부분들 보시게 되면 우선 3%를 초과했던 국면들이 총 4차례 존재하는데 이 4차례들을 살펴보시게 되면 평균 한 20개월 걸렸습니다. 20개월의 의미가 뭐냐면 3%를 뚫고 올라가서 3% 아래로 내려가는 시기까지 평균 20개월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고물가 장기화는 거의 뭐 피할 수 없는 국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3%를 뚫고 올라가서 이 YOY 피크까지 얼마나 걸릴까를 저희가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물가가 정말 피크아웃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계산해봤을 때 평균 9개월 정도 걸렸다. 그래서 3분기 물가의 YOY 기준으로는 피크를 찍을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과거에 지금 한국은행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입니다. 이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이란 부분이 2%가 우리나라의 물가 목표치인데 이 39개 항목을 구성하는 저희가 13줄로 다 표시를 해드렸는데 얘네들이 실제로 2%를 모두 다 넘고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광범위한 물가 상승 압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계속 우려를 하고 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인상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 페이지에서 보시게 되면 실제로 물가가 피크를 찍은 구간으로부터 항목 수가 피크를 찍는 구간까지의 시차도 한 4개월 정도 걸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여전히 그 물가나 성장률은 다 YOY로 계산이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역기저 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3분기 중에 물가 헤드라인의 피크아웃 그리고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력은 연말부터는 조금 완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유가나 그리고 곡물 가격 이 헤드라인 쪽에서의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번 인플레이션 국면들이 시작됐던 이 공급망 차질 이 부분에 대해서 완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선 반도체 칩의 리드 타임이 좀 처음으로 플랫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뉴욕 연은에서 제공하는 이 공급망 차질 지수 같은 경우도 팬데믹 이전 대비보다는 상당히 높지만 고점에서부터는 피크아웃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로 채권 쪽에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 베팅이 좀 완화되는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JP 모건 고객 서베이인데요. 이게 미국채의 롱 포지션 응답 비중하고 숏 포지션 응답 비중이 각각 17%로 지금 수렴하는 모습이 거의 처음 나타났습니다. 이때 이후로 2021년 이후로 처음 나타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금리를 더 이상 숏 베팅이 좀 줄어들고 상단을 막아주는 영향으로 지금 재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계속 이렇게 추세로 갈 거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연준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후로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쨌든 고점에서 내려가는 모습들이 확인됐고 실제로 세계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고점에서 내려가는 모습들이 확인됐다라는 점들이 공급이나 수요 측 인플레 압력이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보다 조금 완화되는 조짐이 있다라는 점도 같이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소비를 둔화를 시킬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소비 수요 둔화와 그리고 물가의 피크아웃
이 부분들이 결국에 하반기 중후반 이후에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쏠릴 수 있는 가장 큰 두 개 재료다라고 저희가 중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물가의 피크아웃들이 지금 당장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완화되는 조짐은 보이지만, 그래서 저희가 6월에서 8월까지는 조심하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벌써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한국의 서베이 지표에도 나타났고, 미국에서 같은 경우는 이미 실물 지표에도 나타났다라는 거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의 타격 이후에 실물 지표, 미국의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5개월 만에 거의 역성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5개월 동안 지금 하락 트렌드를 여기서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속될 경우에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이나 빅 스텝들은 9월 이후부터는 조금씩 속도 조절이 가능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리스크 요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6월에서 8월 정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선 한국은행이 5월 달에 전망치를 내놓기를 하반기에 소비자 물가 4.6%를 전망을 하면서 원유 도입 단가를 103달러로 가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5월 수출입 동향을 보시게 되면 원유 도입 단가가 이미 110달러고 지금 두바이유가 한 114달러대를 6월 들어서 평균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일 유가가 브렌트랑 그리고 WTI도 다시 110달러대로 올라갔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뿐만이 아니라 물가 전망치를 추가 상향 조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채권 금리를 한 번 다시 올라가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전월 대비 증가율의 계절성을 보시게 되면 1Q 때 높았다가 2Q 때 빠지는 게 대부분입니다. 다만 2008년과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계절성을 무시했고요. 2분기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2008년에 전월비 증가율을 가지고 이번 사이클에 녹여서 전망치를 좀 구해보면 7월과 8월 정도에 6.3 그리고 6.5, 6.9 정도의 물가 피크 수준을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008년 수준을 그대로 단순 적용한 거라서 이대로 흘러간다라고 100%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가 계속 강조드린 것처럼 2008년에도 유가가 두바이 기준으로 6월 달에 7월 달에 130달러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지금 유가에 대해서 전망이 좀 불가피하고 물가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올 수 있다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 때문에 3분기 물가 피크 전망은 유지하지만 레벨이 좀 걱정이다. 레벨이 시장 컨센보다 높을 경우에 한국은행의 빅스텝, 그러니까 7월 달에 50bp 인상, 이 부분은 조금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는데 8월에도 50bp 인상이라는 이 시나리오는 채권 시장에서 아직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 금리를 다시 한번 올릴 수 있는, 상승시킬 수 있는 재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래서 6월, 8월이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가 피크가 형성되는 구간들은 여전히 3분기 중이다라는 점, 이 부분은 레벨이 걱정이지만 그 시점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후반으로 갈수록 이 채권 시장에 대한 레벨에 대한 매력도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좀 장기물들 위주로 자금들이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준금리에 대한 최종금리 레벨을 2.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수준 자체가 3% 이상의 최종금리를 반영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이 완화되는, 눈높이가 하향 조정되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와 물가에 대한 둔화, 피크아웃이란 부분들이 확인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까지는 좀 지켜볼 재료들이 많고, 연준의 7월달 이후에 자이언트 스텝 추가 단행 여부들도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자료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